이번 강의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언어의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해보고 그에 대한 간단한 특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C 언어의 특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즉, 사람인 프로그래머는 컴퓨터를 통해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때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시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할 명령어를 기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들의 규칙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일상생활에서 서로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봅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아니라 외국인과 대화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나한테 미국인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미국인 친구와 내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은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영어를 배워서 미국인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미국인 친구가 한국어를 배워서 나와 대화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내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거꾸로 내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와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더 똑똑한 존재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훨씬 똑똑한 존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서 인간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원하는지를 현재 기술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대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문법적인 체계, 이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임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명령들의 집합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언어의 수준에 따라 로우 레벨 랭귀지, 하이 레벨 랭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수준이다라는 것은 뭔가 좋고 나쁨을 구분을 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야, 너 참 수준 낮다 라고 하면 뭔가 좀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듣고 너 좀 수준이 높다 라고 하면 좀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기는 하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로우 레벨, 하이 레벨로 나누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레벨이라는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얼마나 더 하드웨어에 밀접한가에 대한 차이인 것이에요. 하드웨어에 밀접하면 로우 레벨인 것이고 하드웨어에 밀접하지 않으면 하이 레벨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여기 아래쪽에 하드웨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해당하는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이 하드웨어에 밀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로우 레벨 랭귀지, 반면에 하드웨어에서 밀접하지 않은, 즉 사람 쪽에 더 밀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 레벨 랭귀지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우는 C 언어나 혹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어질 C++, 자바 등등등등 대부분의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어지는 언어들이 모두 다 하이 레벨 랭귀지에 속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반면에 로우 레벨 랭귀지라는 것은 현재 컴퓨터 하드웨어에 더 밀접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컴퓨터 하드웨어 중에서 어떤 명령어와 연관되어진 하드웨어가 뭐가 있겠어요? 입출력 장치나 혹은 저장 장치 이런 것들보다는 CPU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일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CPU가 직접 알아들을 수 있거나 혹은 CPU에 종속적으로 작성되어지게 되어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로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계 언어나 혹은 어셈블리 언어 같은 것들이 이 로우 레벨 랭귀지에 해당하게 되어지는데,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면, 로우 레벨 랭귀지는 하드웨어 중에서도 CPU에 밀접한 언어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종속적인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어집니다. 즉, 같은 종류의 CPU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 CPU의 종류가 바뀌게 되어지면 그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한 종류의 컴퓨터에서만, 정확히 따지면 같은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만 수행 가능한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 입장에서 알아보기도 어려울 것이고, 왜 CPU라는 기계가 직접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진비티얼의 나열을 통해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어떤 특별한 변환 과정 없이 해당하는 CPU에서 직접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름 효율적일 수 있고, 또 각 CPU의 고유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CPU마다 기계어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 CPU에 가장 최적화되어진 형태로 또 그 CPU에서 지원하는 명령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사람 입장에서는 기계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계가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보다는 우리 프로그래머인 사람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추세인데, 이런 하이레벨 랭귀지들은 자연어와 유사한 형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언어와 비슷한, 물론 일종의 수식 비슷하게 보이기는 해요. 단순한 비트 나열보다는 뭔가 더해지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등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서 사람 입장에서 손쉽게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또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다만 현재 하이레벨 랭귀지는 우리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되어진 프로그램 언어이다 보니까 그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되어진 코드를 CPU가 직접 바로 처리할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되어진 프로그램 코드는 반드시 실행되어지기 위해서 적절한 형태의 기계어 코드, 즉 로우 레벨 랭귀지 언어로 변환되어지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내가 A라는 CPU가 있고 B라는 CPU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로우 레벨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A를 위한 프로그램과 B라는 CPU를 위한 프로그램을 각각 따로따로 작성했어야 될 거예요. 자, 하지만 만약에 하이레벨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어지면 전제 조건이 그 하이레벨 랭귀지를 A라는 CPU의 기계어 코드로도 번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B라는 CPU의 기계어 코드로 번역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 번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를 A 시스템에서도 B 시스템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한 가지 방식의 코드를 작성했지만 그 작성되어진 코드를 A에서 실행할 때에는 A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환하면 되는 것이고, 또 B 시스템 혹은 C 시스템 등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당 시스템의 기계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번역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한 소스 코드 수준에서 어떤 이식성들을 높일 수 있는, 한 번 작성되어진 코드를 가지고서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환하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변환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기계어로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보다 뭔가 처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작업에서 대부분의 그런 변환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직접 기계어로 작성하는 것 못지않은 성능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고 하이레벨 랭귀지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 코드들을 표현을 해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더 다양한 환경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도 어떤 특정한 부분,
어떤 특정한 CPU를 사용해야 한다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한 CPU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능들을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할 어떤 상황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기계어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루고자 할 하이레벨 랭귀지는 어떤 특징이 갖느냐? 어셈블리 언어처럼 우리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특징을 갖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어셈블리 언어보다 좀 더 추상화한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하고 또 좀 더 일반화되어진 표현들이 제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 CPU의 명령을 1대1로 이렇게 심벌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레벨 랭귀지로 표현되어진 하나의 명령이 있는 것이고 그걸 각각의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뭐 A라는 CPU를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몇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지고 또 각각의 문장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질지 또 B라는 CPU를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문장들로 나누어지고 또 어떻게 코드화되어질지가 각각 다 달라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의 독립적인 어떤 CPU에서 수행되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되어진 프로그램 코드는 한 번 작성되어지면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어셈블리 언어는 CPU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을 심벌화한 것이기 때문에 CPU 종류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하이레벨 랭귀지는 한 번 작성되어진 코드를 다시 수정할 일이 거의 필요 없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C 언어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지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하이레벨 랭귀지냐에 따라서 그 표현은 다소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앞서서 봤던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같은 그런 좀 CPU 명령어 수준의 원초적인 명령들이 아니라 좀 더 일반화되어지고 보편화되어진 그런 방법으로 동작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은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머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절히 변환되어지는 과정 중에 그에 맞춰서 변환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하이레벨 랭귀지들은 인간이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영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한글을 사용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소스 코드상에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하이레벨 랭귀지는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한글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불과 몇 퍼센트 되지 않잖아요. 더불어서 오늘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으로 소스 코드를 전 세계적인 프로그래머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소 문제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한글이 언어로서 뭔가 부족한 언어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죠. 더불어서 한글은 표현들이 다소 좀 모호하게 기술되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단어와 가자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영문 알파벳으로 작성한 경우보다 다소 헷갈릴 위험들이 있어서 한글을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이레벨 랭귀지로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작성되어진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소스 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그 소스 코드라는 것을 실제 우리가 변환하기 위해서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소스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파일인 프로그램을 생성하게 되므로 소스 코드나 소스 파일 이 모두를 넓은 의미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소스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는 소스 파일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저장되어진 소스 파일을 뭔가 변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실행 가능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 하드웨어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식별하기 쉬운 영문자로 기술되어진 소스 코드를 직접 해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현재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변환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 변환 작업은 다소 단순한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어 코드로 변환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어주는데, 그 처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뉘게 되어져요.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 파일이라고 불리우는 기계어 코드로 일괄 변환해 놓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바로바로 실행하는 방식과,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매번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스 코드를 직접 해석해서 실행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컴파일 러너라는 것은 한 번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를 일괄 변환해서 소위 실행 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실행 효율성이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 번만 번역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계어 형식의 실행 파일을 바로 실행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인터프리티드 언어이다 라고 한다면 소스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번역해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컴파일드 언어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번역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번역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컴파일드 언어는 한번 번역되어진 그 실행 파일을 다른 시스템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새로운 시스템에서 다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자, 내가 책을 하나 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책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는데 내 수업을 듣는 수강생 중에 중국에서 온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중국 학생이 한글을 잘 몰라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한글을 배워라라고 그냥 무조건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내 책을 번역해서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컴파일드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책을 통째로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걸 그 학생에게 준 거예요. 혹시 내년에 내 강의를 듣는 어떤 학생이 또 중국어밖에 모르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그 책을 그 학생에게도 주면 바로 공부에 참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는 중국 학생이 온 것이 아니라 미국 학생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역시 한글을 잘 모르는 미국 학생이다라고 하면 이제는 중국어로 번역되어진 번역서를 줘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이제는 다시 내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미국 학생에게 주어야지만 그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반면에 인터프리티드 랭귀지다라는 것은 일괄 번역을 하는 것 대신에 소위 통역을 하나 고용해서 처리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중국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어와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를 하나 고용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하면서 또 책에서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을 그때그때마다 통역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 수업에 미국 학생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국어 통역사 대신에 영어 통역사를 고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듯 일괄 번역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행할 때마다 번역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예전에는 컴파일드 랭귀지가 인터프리티드 방식의 언어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일단 실행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한 번만 번역하면 되니까 이 번역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번역하면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컴파일드 랭귀지 형태로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되어지다 보니까 이걸 일괄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할 때마다 번역해서 실행을 하더라도 그 처리 속도가 일괄 번역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그리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번 번역해 놓고 나서 다른 환경에서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진 프로그램 방식보다는 내가 실행할 때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터프리티드 방식의 언어가 더 장점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C 언어는 컴파일드 언어라서 반드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래머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소스 코드를 적절하게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일괄 번역해주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이레벨 랭귀지이면서 컴파일드 랭귀지인 C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1970년대 초반에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단순히 초기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언어와 다르게 하이레벨 랭귀지임에도 불구하고 로우레벨 랭귀지처럼 메모리를 직접 접근하는 등에 대한 표현들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어쩌면 1970년대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가 2020년대인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데에는 바로 이런 하이레벨 랭귀지이면서도 로우레벨 랭귀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70년대 당시에는 기계어 혹은 어셈블리 언어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는데 하이레벨 랭귀지 수준에서 한번 작성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CPU 환경에서도 컴파일만 다시 한다라고 하면 소스 코드의 변경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특징들을 발휘했고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많은 시스템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어진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C 언어는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언어의 모태적인 그런 성격들을 취하고 있어서 사실 이 앞에 나열되어지는 대부분 특징들이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일단 C 언어는 절차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1970년대라고 한다면 전자식 컴퓨터의 초기 시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주로 과학적인 혹은 수학적인 계산 위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수식의 나열에서처럼 어떤 일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해왔었죠. 다만 최근에는 이런 절차지향적인 프로그래밍 방식보다는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램 방식이라는 것들이 더 선호되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다루는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지향 언어에 대해서 학년이 올라가서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계어나 어셈블리 언어처럼 단순한 명령들의 나열과 달리 C 언어는 함수라는 것으로 모듈화해서 좀 더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C 언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함수라는 걸 하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함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 C 언어는 하이레벨 랭귀지임에도 불구하고 로우레벨 랭귀지적인 특징들을 지닌다라고 했었는데 그 특징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 언어가 오늘날까지도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인터라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앞서서 함수라는 것이 C 언어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포인터라는 것은 C 언어의 가장 특징적인 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와 포인터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어디 가서 내가 C 언어를 잘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C 언어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적은 자원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빠른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C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서 연계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래픽적인 기능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C 언어로 여전히 작성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이레벨 랭귀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높은 이식성을 지니고 있어서 컴파일러만 제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소스코드를 그대로 다른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C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다양한 시스템에서 이 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C 언어는 여러 가지 버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1978년에 나온 KNRC라는 것이 C 언어의 비공식적인 명세서 역할을 하는 버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버전은 이 ANSYS라고 해서 1989년에 미국의 그 ANSY라는 단체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이 버전의 C 언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ANSYS 같은 경우에는 90년에 세계적인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C 언어는 진화해 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99년에 C99라고 해서 기존의 ANSYS보다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몇 가지 버전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자, 다만 1999년 정도, 그러니까 2000년 전후 되어져서는 이제는 C 언어만이 널리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C 언어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언어들이 개발되어져 있고 또 좋은 성능들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C 언어가 좀 주춤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의 많은 C 컴파일러 개발 업체들이 새 버전들을 좀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여전히 일부 컴파일러에서는 C99 이후에서 추가되어진 새로운 문법들이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ANSYS를 기반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학습을 해나가되 일부 C99에서 추가되어진 표현들을 접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표준화되어진 어떤 버전의 C를 배우느냐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과목에서 C 언어라는 걸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익히는 것이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학년이 올라갔을 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쌓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표준에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들을 쓸데없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근본주의적인 문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다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인간 사회에서도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듯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관심받는 언어들과 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프로그래머와 인기 검색 엔진의 검색어 등을 집계해 매달 인기 언어의 순위를 발표하는 TOB의 통계를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C 언어는 여기 검정색 실선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에요. 200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계속 1, 2위 자리를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유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언어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관심을 받는 그런 언어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만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C 언어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 C 언어가 이후 C++나 자바나 파이썬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서 더불어서 C 언어가 갖는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이후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C 언어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들, 컴파일드 언어라는 표현, 하이 레벨 랭귀지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서 C 언어가 갖는 특징들을 좀 잘 정리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수고했습니다.